깜깜한 밤, 강원도의 한적한 산길을 한 대의 택시가 달리고 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는 얇은 가을 코트를 입은 외국인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아저씨, 정말 이런 곳에 숙소가 있나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여성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특별한 곳으로 모실게요. 택시는 잠시 멈춰 서더니 한 남자를 태웁니다. 낯선 남자의 등장에 여성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택시가 들어서자 여성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힙니다. 그런데 이때 달빛에 비친 건물 앞에서 멈춘 택시, 그리고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된 여성의 눈이 커지는데 과연 이곳은 어디이며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명 패션하우스의 후계자이자 모델인 줄리아나입니다. 화려한 패션쇼의 무대 위에서는 늘 당당했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꺼지면 저는 그저 26에 지친 여자일 뿐이었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만들어야 했어요. 까만 다크서클은 두꺼운 컨실러로 가리고 떨리는 손은 장갑을 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었답니다. 저희 가문은 3대째 패션하우스를 이어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작은 부티크는 어머니 세대에 이르러 밀라노를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가 됐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차례였습니다. 줄리아나, 넌 우리 가문의 얼굴이야.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어. 어머니의 말씀은 늘 냉철했어요. 16살부터 시작된 모델 생활, 패션 경영학 공부, 끝없는 사교 모임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무거운 짐이었죠. 밤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황 발작이 찾아왔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의 한국인 홍보팀장 미나가 제 상태를 눈치챘나 봐요. 퀭한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줄리아나, 잠시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떠세요? 제가 아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제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강원도라는 낯선 이름의 지역이 제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줄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죠. 어머니께는 짧은 휴가라고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이었다는 걸. 누구나 한 번쯤은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저 그 충동에 솔직해졌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도망이 결국은 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눈 내리는 강릉의 밤거리는 생각보다 춥고 외로웠어요. 이탈리아의 겨울과는 전혀 다른 차가움이 온몸을 감쌌죠. 인천공항에서 3시간이 넘는 버스 여정 끝에 도착했는데 하필 제가 입고 온 얇은 캐시미어 코트는 이런 날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답니다. 강릉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찾아온 첫 번째 시련은 바로 숙소였어요. 미나가 추천해준 곳이 있었지만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눈 때문에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여행 가방을 끌고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어느새 해는 저물고 거리에는 인적도 드물어졌어요. 마침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섰어요. 운전석에는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앉아 계셨는데 제 모습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이런 날씨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숙소는 정하셨어요? 택시 기사님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제가 미나가 추천해준 숙소 이야기를 꺼내자 아저씨의 눈이 반짝 빛났죠. 아, 거기요? 제가 아는 곳인데 지금은 찾아가기 좀 힘들 거예요. 다른 손님도 그쪽으로 가시는 분이 계신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시죠. 그렇게 택시는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한 남자분이 더 탔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죠. 창밖으로는 가로등도 보이지 않는 산길만 이어졌고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어요. 걱정 마세요. 곧 도착합니다. 뒷자리에 탄 남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처음엔 한국어로 말씀하시다가 제가 외국인인 걸 아시곤 유창한 영어로 바꾸셨죠. 그는 서울에서 온 건축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택시는 굽이진 산길을 한참 달렸어요. 이제는 정말 도시의 불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창문에 맺힌 성의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건 오직 달빛에 반사된 하얀 눈뿐이었어요. 제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게 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낯선 땅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때였어요. 달빛 사이로 어떤 건물의 실루엣이 드러났는데 그 순간 제 두려움은 신기함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전통 지붕의 곡선 위로 현대적인 유리창이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동화 속 성처럼 달빛 아래 홀로 빛나는 그 건물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건축물과도 달랐답니다. 처음 방에 들어섰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영하로 떨어진 바깥 기온과는 달리 방 안은 봄날처럼 포근했거든요. 놀라운 건 라디에이터나 에어컨 같은 난방기구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돌방입니다. 건축가는 제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느껴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발을 디뎌보니 기분이 이상했죠. 차가운 대리석이나 딱딱한 나무가 아닌 살아있는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거든요. 바닥 전체가 따뜻한 거예요. 제 질문에 건축가는 미소를 지으며 바닥 구조를 설명해 주었어요. 방 아래에는 구들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그곳을 통해 열이 골고루 전달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지열을 이용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온기가 방 전체를 감싸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약을 먹지 않고는 잠들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불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제 긴장된 근육을 하나둘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 은은하게 울리는 바람 소리, 그리고 발밑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마치 누군가가 저를 품어주는 것 같은 포근함이 온몸을 감쌌죠. 그렇게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개운함을 느꼈어요. 밀라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수면제의 혼미함도 피로감도 없었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잠들었다가 자연스럽게 깨어난 것뿐인데 저에겐 그것이 기적 같았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건축가는 제게 온돌의 역사를 들려주었어요. 2000년도 더 된 이 난방 방식이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효율적이라고 하더군요. 열이 바닥 전체에 골고루 퍼지면서 발생하는 복사열이 인체의 가장 이상적인 온도를 만든다고 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건 이런 거였구나. 화려한 호텔의 럭셔리한 침대도 최첨단 온도 조절 시스템도 아닌 이렇게 자연스러운 따뜻함이었다는 걸요. 문득 건축가가 물었어요. 이런 온도를 유럽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 말은 마치 운명처럼 제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아침 식사 후 건축가는 저를 건물 지하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본 것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이게 바로 온돌의 심장부예요. 지하실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어요. 한쪽 벽면에는 온돌의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도가, 다른 쪽에는 실제 구들장이 전시되어 있었죠. 건축가는 이 오래된 돌들이 어떻게 현대과학의 원리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유럽의 벽난로는 공기를 데워요. 하지만 온돌은 달라요. 바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열판이 되어 방을 데우죠. 마치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첫날 밤 느꼈던 그 특별한 포근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벽난로 앞에서 아무리 몸을 데워도 등은 춥고 라디에이터 옆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발끝은 차가웠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놀라운 건 에너지 효율이에요. 독일의 한 가정에서 라디에이터 대신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더니 집 크기는 2배가 됐는데 난방비는 오히려 반으로 줄었대요. 건축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온돌에 매료되어 자신의 작품에 적용했다고요. 서양 최고의 건축가도 인정한 기술이라니 제 자부심도 절로 커졌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바닥에 앉아 식사하고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과학과 문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거예요. 잠시 말을 멈춘 건축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이 건물은 제 오랜 꿈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해온 지 10년이 넘었죠. 하지만 정작 외국인들에게 이 가치를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제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죠.
당신 같은 분을 기다려왔어요. 이 공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분을요. 혹시 이런 시스템을 유럽에 소개하면 어떨까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문득 밀라노의 우리 집이 떠올랐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놓인 앤틱 소파, 값비싼 장식품들로 가득한 거실. 하지만 그곳에는 이곳처럼 따뜻한 기운이 흐르지 않았어요. 건축가의 제안은 수면제보다 더 강력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답니다. 이탈리아 베르티첼리 본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패션하우스의 후계자이자 모델인 제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방에 남겨진 짧은 메모를 수없이 읽어보셨대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미나는 제 행방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줄리아나는 안전한 곳에 있어요라는 말만 반복했죠. 제 실종 소식은 패션계의 뜨거운 화제가 됐어요. 베르티첼리 가의 후계자, 미스터리한 실종 같은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죠. 어떤 매체는 제가 경쟁사에 스카우트됐다는 소문을, 또 다른 매체는 납치설까지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강원도의 작은 온돌방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창밖으로 보이는 설산을 바라보며 명상을 했고, 저녁이면 뜨끈한 온돌방에 누워 책을 읽었죠. 특히 좋았던 건 주방 아주머니가 차려주시는 한식이었어요.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 갓 지은 솥밥의 고소함. 이런 소박한 식사가 밀라노의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몇 배는 더 맛있게 느껴졌답니다. 어느 날 미나에게서 짧은 메일이 왔어요.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내용이었죠. 회사 일도 제가 없는 동안 조금 혼란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연락하실 건가요? 건축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저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매일 일기를 썼어요. 온돌에서 느낀 따뜻함, 한옥의 고요함,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죠. 그리고 그 일기장 한켠에는 조금씩 새로운 계획을 그려나갔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패션하우스의 혁신, 그건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럽의 화려한 패션과 한국의 전통이 만나는 지점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휴대폰은 여전히 꺼놓은 채였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깨어 있었답니다. 강원도에서의 시간이 한 달째로 접어들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건축가의 서재에서 공부를 시작했죠. 그의 서재에는 온돌의 역사부터 현대 건축 기술까지 수많은 자료가 있었거든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사례였어요. 그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의 도전이 있었기에 지금 서양에서도 바닥 난방이 가능해진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건축가는 제게 현대식 온돌 시스템의 설계도를 보여주었어요. 전통 온돌의 원리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한 거죠. 열효율은 더 높아졌고 설치도 더 쉬워졌더라고요. 저는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을 짰어요. 유럽의 호텔들은 대부분 라디에이터를 쓰고 있었는데 이걸 온돌 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고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건축가는 제 아이디어에 살을 붙여주었어요. 한옥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호텔 디자인, 객실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온돌 시스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구성까지. 하루는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건축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죠. 당신이 온돌에서 느낀 그 따뜻함, 그걸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죠. 패션과 디자인을 아는 당신이라면 이 따뜻함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노트북 앞에 앉아 비즈니스 계획서를 다듬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찾던 길이 여기 있었네요. 패션도 건축도 결국은 사람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혁신. 그게 꼭 패션하우스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어쩌면 혁신의 한 형태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뉴욕의 호텔 투자 설명회장 앞에서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수십 번 발표 연습을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패션쇼 무대는 수없이 섰어도 투자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회의실에는 호텔 업계의 유명 인사들이 자리했어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발표를 시작했죠. 온돌의 과학적 원리부터 에너지 효율성, 한옥의 미학적 가치까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드렸어요. 특히 한국 문화와의 연계성을 강조했죠. 단순한 유행이 아닌 실제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도전이라고요. 건축가는 기술적인 부분을 맡아 설명해 주었는데 현대식 온돌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마지막으로 강원도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온돌방에서의 평화로운 순간들, 창 밖으로 보이는 설산, 그리고 제가 찾은 특별한 가치, 그걸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실버 헤어의 투자자가 첫 번째로 계약 의사를 밝혔어요. 드디어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죠. 이제 남은 건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답니다. 밀라노 베르티첼리 본사로 돌아온 날,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어머니의 집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3개월 만에 귀환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이 저를 안아주셨죠. 그동안의 걱정과 그리움이 전해져 왔어요. 그리고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온돌과의 만남, 그리고 제가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까지 설명을 마치자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스케치북 하나를 꺼내셨어요. 20년 전 어머니가 한국의 한 패션쇼에 참석하셨을 때의 디자인 스케치였죠. 한복의 곡선과 색감에서 영감을 받은 드레스들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저처럼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하셨던 거예요. 다만 그 도전이 패션이라는 틀 안에 있었을 뿐이죠. 어머니는 제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셨어요. 투자 유치 내용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셨죠. 베르티첼리의 새로운 라인으로 한국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만들자고요. 온돌 호텔과 패션의 만남,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했어요. 무서울 정도로 엄격했던 건 제가 도전의 두려움을 이겨내길 바라셨던 거예요. 이제 저는 그 도전을 제 방식대로 해내려고 해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는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패션과 전통, 서양과 동양, 어머니와 저, 서로 다르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만나 더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첫 번째 호텔 오픈까지는 1년이 걸렸어요. 건축가와 저는 매일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죠. 한옥의 곡선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고 모든 객실에는 최신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개관 첫날 로비에 들어선 순간 울컥했어요.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 은은한 꽃담 문양이 새겨진 벽, 그리고 따뜻한 바닥의 온기까지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됐더라고요. 패션 업계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패션 위크 기간에는 각국의 디자이너들이 묵으며 한국의 온돌 문화를 경험했죠. 입소문이 퍼지면서 예약은 3개월 넘게 꽉 찼어요. 특히 반응이 좋았던 건 스파룸이었어요. 온돌 시스템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은 유명 매체의 올해의 웰니스 트렌드로 선정되기도 했죠.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온기 가득한 휴식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성공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6개월 만에 초기 투자금을 회수했고 여러 도시에서도 부지 매입을 제안받았죠. 하지만 제일 기뻤던 건 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새로운 컬렉션에 한국 전통 문양을 활용하자고 직접 제안하셨거든요. 건축가는 이제 한국에서 젊은 건축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건축의 가능성을 전파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의 강의에 참여해서 제 경험을 나누곤 해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이제는 단순한 호텔이 아닌 문화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거든요. 한국의 온기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3번째 호텔 오픈을 앞둔 날이었어요. 갑자기 예약되지 않은 손님 한 분이 찾아왔죠. 그녀는 제가 처음 한국에서 만났던 택시 기사님의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날 밤 손님을 그 숙소로 모시고 갔던 일이 평생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한 분의 따뜻한 배려가 이렇게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얼마 후 열린 호텔 공식 오픈식. 저는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어요. 강원도 숙소의 주방 아주머니, 미나, 그리고 건축가까지. 어머니는 그들을 보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제 알겠구나. 내가 왜 그토록 이 일에 매달렸는지. 축하 행사가 끝나고 호텔 옥상에 올랐어요. 발 아래 도시가 반짝이는 걸 보며 생각했죠. 이제는 제가 그들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불빛이 되어야 할 차례라고요. 어제는 한 잡지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물었죠. 다음 목표가 뭐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호텔을 찾는 모든 분들이 한국의 온기를 가슴에 담아가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 온기가 또 다른 온기를 만들어내길 바라요.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곧 네 번째 호텔이 문을 열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 모든 시작은 그날 밤 한 택시 기사님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걸. 때론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온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며칠 전 첫 예약 손님의 후기를 읽었어요. 그녀는 1년 만에 다시 저희 호텔을 찾았다고 해요. 이곳에서 보낸 하룻밤이 제 우울증을 치료해줬어요. 그 따뜻함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죠. 그저 우리의 전통 속에 숨어있던 따뜻한 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혁신이었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어요. 저와 어머니는 이제 6개월마다 한국을 찾아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꼭 시간을 내서요. 어머니는 매번 오실 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받아가신다고 하시죠.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해요. 이 나라가 가진 따뜻한 지혜는 아직도 저를 설레게 만들거든요. 앞으로도 이 특별한 온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건 제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